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예, 저는 경제부와 탐사보도팀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기자 생활 많이 했고요. 지금 기자 일 하고 있는 지는 만으로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관련 얘기는 기자들이 참 좋아하는 주제이긴 한데, 요거 한 1년여 전에 그 고액 체납자들이랑 조세 포탈범들 얘기를 좀 취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제가 다시 오게 돼서 좀 몇 달 준비를 한 뒤에 올 초에 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세 포탈범들에 집중을 해서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또 고액 체납자들과 조세 포탈범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고액 체납자들은 나온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고, 조세 포탈범들은 이제 작정을 하고 꼼수 술수를 써서 세금을 내는 길을 회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세금 관련해서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누구나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심지어 소득이 좀 적어서 소득세 내지 않는 분들도 적어도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해마다 그 고액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벌써 몇 년째 돼서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기사가 한번 잠깐 나고 그리고 그냥 잊혀지는 일이 몇 년째 반복이 됐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2억 이상의 세금을 안 낸 분들, 그러니까 세금을 2억을 내지 않으려면 적어도 소득이 한 5억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세금이 2억 이상 나온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 2억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20명 명단이 끝에까지 가보니까 19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38,000명 정도 되는 거죠. 세금 2억 이상 안 낸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자들이 아마 경제부 기자들이 이 데이터를 많이 봤을 텐데 그걸 눈여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 국세청 웹페이지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딱 그 엑셀 파일 형태로 스프레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맨 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업종, 뭐 주소, 세목, 체납 요지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 하나하나의 열이 그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세금 관련해서 고액 체납한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부가가치세 체납자가 많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낸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제품을 사면 부가가치세 1,000원이 거기 담겨져 있죠. 그 신용카드 영수증 보시면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는 건 사실 누군가가 이미 낸 세금을 국세청에다가 전달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서 국세청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도 마찬가지죠. 상속세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당한 분량의 세금을 상속받아야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뭐 양도소득세 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저희 팀에 이 개발자 팀장이 요 이제 데이터 웹 크롤링을 해서 다 모아주셨고, 데이터 분석가가 엑셀 파일에 넣어서 파일이 좀 크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어요. 이른바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시각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워낙에 얘기들이 많이 나와갖고 5만 자 분량 이상의 그 텍스트 기사가 나왔고, 방송용으로만 30분 이상 했습니다. 사실상 조그만 다큐멘터리 한 편을 내보낸 셈이에요. 그 방송 뉴스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용으로는 또 따로 만들기도 했고요. 보니까 38,000명이 됐고 금액이 37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이 공개를 글쎄요, 데이터는 저희들은 갖고 있으라고 보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는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국세청도 고액 체납자들이 너무 많고 금액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 이제 분석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역시 법인세는 말할 것도 없고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안 내신 분들이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사에는 썼는데 부동산 임대업자만 한 1,200명 정도가 나왔어요. 임대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거나 상가나 집이 있어서 임대를 줘서 소득을 얻는 분들이잖아요. 임대 소득자들만 한 1,200명 정도 나왔고, 이런 거 엑셀 파일 정리해서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남 서초구 부자 동네 고액 체납자들이 많았는데, 특히 부자들이 낸다는 세금인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에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주소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또 고액 체납자 지도를 만들었는데, 저희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지금까지 여러 지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 지도가 조회수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230만 페이지 뷰.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도를 방문했고, 또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엄청나게 공유가 많이 됐습니다. 많은 수의 댓글들은 이런 줄 몰랐다, 이런 식의 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그래서 현장 취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했고요. 저희가 또 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니까 이른바 대한민국의 유명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수집한 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이 38,000명 중에 직업란을 아예 기재를 안 한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부담을 줘서 빨리 체납하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고액 체납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을 경우에 신고를 쉽게 하라고 만드는 건데, 직업란을 공란으로 둔 거는 참 파악하기 조금 어렵게 만든 거죠. 한 발 더 들어가 보니까 또 부자들 많이 내는 상속세, 증여세 안 내신 분들이 직업란을 또 비워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세청이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는데, 물론 저희가 기사 나가면서 국세청이랑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게 잘 가동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기사에 또 냈고요. 또 저희가 참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년치 데이터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어쨌든 매년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세금을 완납을 해서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세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소멸시효보다 조금 짧게 돼 있습니다. 5년에서 한 10년 정도로. 이 기사는 나가고 나서 청와대에 사실은 이제 청원까지 등장했어요. 고액 체납자 소멸시효 제도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5년, 10년은 또 너무 짧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분노한 부분이고, 또 고액 체납의 30%만 세금을 내면 명단에서 빠지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또 정보공개 청구하고 엑셀 파일 데이터랑 같이 취합해 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또 많은 분들이 딱 30% 체납 금액의 딱 30%만 내고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 정말 고액 체납자들 많이 찾아다녀서 디지털 기사로도 쓰고 방송 뉴스로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부인이나 남편 명의로 이제 재산이 부인이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4명이 아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다. 10억 정도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도 방송을 통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금액이 37조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커서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교수가 연구한 거를 그 인용한 일종의 작은 퀴즈 같은데, 그러니까 직선에서 10억짜리 직선에서 100만에 해당하는 점을 찍어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앞쪽에서 한 3분의 1, 4분의 1 찍거나 뭐 좀 많이 찍으면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어쨌든 앞쪽에 찍습니다. 근데 실제는 바로 앞이거든요. 왜냐하면 100만은 10억의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지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걸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따로 인터랙티브 그래프로 지금 오늘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37조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본인이 클릭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소방 헬기를 몇 대를 살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그 조합을 만들어서 다 검색을 해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얼마 전에 국세청이 저희가 취재할 때는 좀 사실 뭐 KBS가 왜 이런 것까지 하나 약간 그런 좀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국세청도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지도랑 조금 디자인이 되게 많이 비슷해서 저희도 놀랐는데 국세청이 뭐 자료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희 지도를 만드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도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좋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2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조세 포탈범들에 대한 그 양형 한 160여 명의 재판 기록을 입수해서 진짜 그 이 세무행정 공부하면서 그것도 좀 깊이 있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KBS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김태영 기자님의 발표였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그 Q&A는 추후에 이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